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ISL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변동성 큽니다. 시장 잡고 키워드에 대한 논의 하나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 나오고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일단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양대 지수는 하락권, 코스피 지수는 1.7%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11시 구간에는 빨간불로 돌아서면서 이 기세 그대로 마감을 할 것 같았던 주식시장이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증시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저 또한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었던 혹은 지수적으로 종목군들별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많아서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가장 불편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잡혀주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11시 이후에 어떤 결과 발표 나고 나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현선물에서 이제 빠른 매도세가 지금 시장에 출현이 됐습니다. 결국 주말 사이에 이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맞불 작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은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되어가는 전체 어떤 최악의 저점 중에 다음 주 한 주초 정도만 되면 한 70%는 넘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증시에서 관세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턴이 연준의 파월 의장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관세에 대한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만약 금리 인하에 대한 혹은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달래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급격하게 좀 밀려내려온 지수,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 또 간밤에 있을 연준 의장의 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섹터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담아도 된다? 가능하다면?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섹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계속 강조드렸던 건 삼성전자만 우선 보자. 네. 아니 지금 삼성전자 트레이딩 할 게 아니라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우는 일부 중소형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 테마주 안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인맥 테마주가 있을 거고 정책 테마주가 있을 것인데, 지금 정책 테마주가 조금은 더 안전할 수 있다. 인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어느 당이건 결국 공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이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혹은 나는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 지금의 하락이 무섭고 지금의 하락이 불편하더라도 담겠다라고 하시면 반도체 IT 삼성전자는 지금은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과는 저희가 반도체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서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 대권 향한 레이스도 시작이 되니까 오늘장 변화를 기점으로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야 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지금 이 흐름이 예상하셨던 시나리오 범위 내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이제 시장의 전략에 대한 큰 틀의 변화를 구사해야 되는지도 조언 주신다면요. 네, 지금 보면은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재가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을 좀 자극하는 모습들, 환율은 안정화됐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외국인들 수급의 유입이 좀 더 부재한 모습들이, 저는 일단은 이 6월에 있을 또 대선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이럴 정도로 흔들릴까?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관세에 대한 조율 타이밍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악재가 일단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흐름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계속 기회는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뭐 상당 부분 이제 펀더멘탈이 좀 1분기에도 살아있는 이 섹터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이 수급적인 흐름이 쏠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정도 보니까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관세에 좀 우풍지대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오늘 보니까는 이제 이 차기 대선 관련주였던 뭐 김문수 관련주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는 흐름은 단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뭐 음식료 섹터라든가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이제 데이터가 좀 이제 우리가 발표가 살아 있었던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전반적인 이제 시장의 모습들을 보자면 어제 그래도 국내 증시는 바닥권에서 2%대 이제 저점에서 보면 2%대 반등폭을 강하게 올려주면서 끝났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은 피로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외국인들의 환율 흐름도를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짐을 싸서 나간 건 아니고 다시 들어올 만한 타이밍을 노려보고 일단은 매도세를 보였지만은 일정 부분 타이밍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 꼭 집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간 정도면 1,430원 후반대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중장기로 봤을 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 팔고 있는 물량이 1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어서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8,000개가 가깝습니다. 이래서 매력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저도 물음표가 붙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 환율이 이번에 계엄 터졌을 때 그래도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통해서 한 10%대 물량을 이제 투입을 해줬고 거기에 이제 계엄 이전에 1,400대에서 1,470대까지 환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환율은 사실 이제 약달러 기조하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환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시장 개입이 일정 부분 우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1,400대 초반까지 환율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접어들었을 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유입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저런 흐름이죠.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이 컨트롤 타워가 부재가 됐다. 그래서 네. 관세에 대한 흐름들, 조율에 대한 흐름들 거기에 따라서 국내에서 이제 정부가 빅딜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조금은 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좀 부재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조금 더 우리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차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관세 이야기 물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도 하락인데요. SK 하이닉스도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 시총 2위의 하락폭이 지금 7.4%입니다. 이건 한번 체크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김태성 본부장님, 네. SK 하이닉스가 8% 가깝게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이라기보단 지금 메이저 주체들의 포지션을 좀 고려를 해보면 삼성전자에는 이제 롱 포지션을 좀 잡고 반대로 SK 하이닉스에는 지금 숏 포지션이 들어가 있지 않겠나라는 저는 추측을 좀 해보거든요. 그 이유는 작년과 재작년을 좀 돌이켜 보면 지금 두 기업에 따른 그 역전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때 당시에는 SK 하이닉스를 롱 포지션이 많이 들어갔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숏 포지션을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HBM을 할 수 있느냐? 최첨단 반도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당시에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편을 지금 많이 들어줬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뉴스가 나온 인텔을 제외한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간밤에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아니 미국이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아일랜드 이쪽에다가 관세를 매겼는데 왜 미국 내 기업들까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아마 네.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반도체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산은 어디서 하냐면 대만, 제3국. 혹은 아일랜드, 혹은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관세를 매기는 것들이 미국 기업들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특히나 엔비디아가 지금 타겟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SK하이닉스가 당연히 투심적으로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장 초반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디램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매출 포션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는 나쁘고 삼성전자가 좋은 거냐 그건 아니고요. 둘 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삼성전자가 덜 부담이 되는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애플입니다. 애플이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 300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아이폰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그 매니아층이 높다 하더라도 300만 원을 주고 지금 아이폰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다 보면 결국엔 그 대안으로 일단은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어떤 반사수에도 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불편합니다. 저도 계속 이제 혼자 생각하면서 이걸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은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IT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삼성전자 쪽이다. 일단 삼성전자만입니다. 삼성전자 밸류 체인도 아니고요. 일단 삼성전자만입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여기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6만 원 위로 다시 올라오면 그때 삼성전자 밸류 체인 기업들 혹은 전공정 관련 기업들까지 공격적으로 봐도 되지만 지금은 그들까지 챙길 만한 여력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삼성전자만이라도 지금 사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투톱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네.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성은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이거 메리트 있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고요. 두 기업 다 관세에 대한 그리고 칩스콥에 대한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중심 잡아야 될지 최대한 많은 조언 받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요? 저도 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이고요. 이제 삼성전자다. 네, 삼성전자가 부담이 전혀 저는 이제 5만 원대 뭐 중반 정도까지 왔는데 사실 6만 원대 넘어갈 때 뭐 7만 원, 8만 원이 급격하게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단기 포모 현상까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흐름에서는 지금 뭐 마이크론도 2주 전이죠. 가격을 두 자릿수로 이제 고객사하고 논의 없이 그냥 올려버리겠다. 이것은 뭐냐면 공급에 대한 쇼티지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는 증거. 거기서 뭐 핵심은 당연히 레거시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뭐 하반기로 갈수록 HBM3 일단 납품에 대한 소식까지 얹어진다라고 하면 룸이 비어 있다가 좋아지는 구조에서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빠르게 이제 시장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그늘 아래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반등하지 못하는 이상은 SK하이닉스 독단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작년에 이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지금 공매도가 한 1,000억 정도? 굉장히 많이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일단 매수 타이밍은 뭐 지금에서도 조금씩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삼성전자만 신호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이쪽도 궁금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같이 해볼 겁니다. 먼저 2차 전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양극재 수출 4월분이 반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포트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고 단서를 달아서 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태선 본부장님과 눈이 마주쳐서 2차 전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의 시세가 아침부터 쭉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슷한 결로 질문 드렸을 것 같아요. 3% 주요 종목들이 올라요. 반등 강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에코프로가 고점이 12%, 에코프로 BM이 9%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도 강하지만 오전에 비하면 사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상황이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오전에 2차 전지가 강했던 건지 의미 부여를 저희가 크게 해도 될까요? 일단 오전의 흐름은 숏커버 물량이 일정적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왔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이 사실 아침에 장 출발하고 나서 못난이주들에 대한 반격이 조금 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였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혹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그래도 나름 잘 버텼지만 결국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제약바이오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 믿고 갈 때가 가격적으로 좀 먼저 공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혹은 조정이 먼저 나왔었던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의 이동이 잠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정말로 오랜만에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업에서의 이제 회복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양극재를 잘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점수를 더 준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2025년이 왔는데 정말 25년도에는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이제 오전에 힘이 강했다가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쇼커버가 들어왔을 때 쇼커버 물량도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 초에 랭파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저도 2차 전지 지금 사고 싶어요. 저도. 네. 그런데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공매도 재개 전에 저도 그랬지만 공매도 재개를 하면 조선과 방산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수급적으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일단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2차 전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제 이야기에 공감을 가지셔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다시 적어도 마이너스 10%는 여전히 손실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지금 좋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서 또 평단 낮춰 마음 드실 거예요. 놔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드실까 봐 기준을 좀 잡아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적어도 35만 원 혹은 36만 원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이번 주 화요일 날도 한번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LG엔솔을 기준으로 잡고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엔, 에코프로 다 좋은 건 알겠지만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이 섹터의 대장주의 어떤 자리를 좀 잘 잡아주면 그때 싫어도 2차 전지주 후속주들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따라가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반일짜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반일짜리일지 바로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앞서 본부장님께서 못난이주에 반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잘 간 오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재생 쪽도 비슷한 결일까요? 풍력 키워드도 보이고요. 그리고 수소 키워드도 보이고요. 태양광 키워드도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오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정책이 전환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가격 메리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부터 시작인 걸까요? 네, 좋은 점만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거 부각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부각이 되는데 네.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좀 작용을 어제부터 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에 이제 이 쇼스키즈 물량도 일단 더불어서 들어오는 이 유입이 조금 더 보여주는 모습들인데 태양광 쪽이 저는 그래도 좀 바닥에서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이 시그널이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뭐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 이렇게 좀 2%대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주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국의 반사이익이 그래도 가장 큰 쪽이 태양광과 그래도 2차 전지 쪽의 흐름인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 현지화 전략 지금 3조 2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뭐 태양광 던지 허브를 좀 짓고 있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을 때는 앞서서도 이제 관세 타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현지화 전략이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일단 태양광 쪽에서도 이제 저점에서 지금 1분기에 대한 실적은 흑자 전환의 기대감은 아직은 좀 이르지만 2분기에 들어서는 이제 하나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S의 저장 장치 쪽인데 사실 전기차, 뭐 2차 전지 하면은 지금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슬라와 같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2차 전지 이런 대량 수주가 조금씩 나와주고 네네. 있고 오늘 보니까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뭐 ESS 수주 계약 공시가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4분기에 ESS 관련돼서 우리 4분기 대비해서 분기 대비해서는 1분기 좀 비수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1분기에 대해서 ESS 쪽은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은 1분기만 잘 버티고 나면은 2분기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ESS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캐즘 극복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다시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더 해주실 말씀?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제가 못한 게 있어서 네네, 더 해주세요.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제가 애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LG엔솔 이야기할 때 테슬라의 방향성도 지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애플이 지금 중국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테슬라도 전기차보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힘을 줘야 되는데 대다수가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죠. 부품들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관세가 붙어서 판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나라에게까지 이제 손을 뻗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겠는가? LFP 배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시되 타이밍은 이제 뭐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원하는 타이밍 오면 저희와 네. 공유해주세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볼 텐데요. 아시겠지만 오늘 지수도 출렁출렁 변동이 큽니다.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세 안전지대 다시 주목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물음표에 주목을 해볼 겁니다. 지금 조선 방산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일제히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6%나 떨어지고요. 삼성중공업이 4% 하락률입니다. 방산 쪽 보셔도 한국항공우주가 3% 가깝게, 현대로템도 5% 전후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대표님 먼저 궁금해요. 오늘 뭐 조선 중간에 잘 갔거든요. 네. 그리고 방산도 초반에 모멘텀 많고 뉴스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움직임이 있었다가 지금 전선 쪽은 약간 좀 온도차가 종목별로 있긴 한데 일단 조선방산 묶어서 보면 오후 들어서 판결문 나오고 저점 오늘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힘이 좀 많이 부족해요. 무언가 신호를 저희한테 이 오후에 주는 걸까? 이 오후에 주목할 포인트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황 얘기할 때 컨트롤 타워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정책적 수주 그런 모멘텀들이 있어야지 이게 한 번에 수주를 할 때 좀 대량으로 수주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가 주도했던 조선 방산 쪽의 흐름들이고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주들이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일부 정권이 교체가 될 때 또 흐름이 조금 뭐 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의 하락이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뭐 다음 주라도 어느 정도의 저점 바닥 구간을 형성했을 때는 그래도 매수에 대한 흐름들이 기회가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MRO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함정 정비 협약이라고 해서 이 협약이 나오는 이제 이 건설 이제 뭐 조선주들만 일단 MRO의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이 개정법이 이제 해지가 되면서 다른 이제 선박 조선주들도 이러한 MRO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협정이 좀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발생이 되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하나오션도 반등을 주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일단 방산주들도 그렇고 조선주들도 그렇고 일부 수급이 이탈됐을 때 빈 룸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구간이 다음 주에 한번 마련이 된다면은 저는 뭐 일단 어느 이 액션에서 외국인들의
타이밍을 잡고 나서 매수에 대한 기회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타이밍이 온다라고 하면. 예. 마침표가 찍힌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본부장님의 시선도 들어볼게요. 네. 오후장의 변화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전선가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에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피해갈 수 있다, 피해간 것 같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전 선전 그리고 지금 일부 종목 빨간불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방전이라고 저희가 묶어서 말하잖아요. 네. 조방전 전반이 힘이 많이 빠져버려서 호재를 받지도 못하고 꺾여버리나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조선, 방산, 전력기기, 전선은 결국에는 계속 보긴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앞으로 잘할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온 섹터가 아니라 실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까지 줬던 섹터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볼 수는 없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거죠. 작년 비해서. 비싸다 이제. 비싸다라기보단 작년에 이제 5% 10% 올라올 때 들어갔던 돈하고 지금 이대로 5% 10% 올릴 때 들어가는 돈이 이제는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주체들이 없는 상황 속에 이렇게 지수보다 아웃퍼폼한 종목군들 다수를 한 번에 좀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과 뭐 방산, 전력기기 안 좋다라기보단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타이밍을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면 순위는 조선인 것 같아요. 조선은 미국도 필요하다 그러고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한테 지금 수주를 좀 내려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산을 해야 되나 전력기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우선 확실하게 관세를 피한 쪽은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트럼프 1기 때 HD 현대일렉은 60% 맞았었고 효성은 40%를 맞았었는데 그 두 기업은 지금 제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기업과 연관이 돼서 전선주들까지 꼭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등을 이제 뽑았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계약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게 되면 지금 유럽도 라인메탈이라든지 탈레스라든지 자국 어떻게 보면 유럽 내 방위 기업들 먼저 지금 챙겨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굳이 순서를 정해보자면 이렇게 좀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보긴 해야 된다라고 우선순위까지 매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 보도록 할게요. 골고루 저희가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중국 한알령 해제, 거기다 수출 모멘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엔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SM이 7%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포트 효과도 받고 있는 엔터 섹터, 여기에 수급적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조방전이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것과 조금 흐름 다르네요. 대표님, 엔터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요. 조선방산과 모멘텀이 다른 건지 이 소비와 중국과 관련된 키워드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괜찮을런지요?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시작이에요.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SM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에스파의 컴백이라든지 아니면 디어유의 실적이 이제 2분기부터 편입이 되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한알령 기대에서 중국 매출 비중이 제일 큰 쪽 거기에서 이제 SM이 제일 두각을 나타냈었고 뭐 YG 플러스라든가 이미 종목들이 너무나 강세를 다 같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엔터주 전반적으로 하나만 찝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하이브 얘기를 안 끊을 수가 없는 게 하이브가 다들 이렇게 너무 기대감이 제일 크게 왜냐면 6월 달에 이제 모두 다 제대를 하는데 BTS. 근데 저는 이제 휴가의 멤버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하나의 사건이 터져서 제가 봤던 앨범이 올해는 못 나오고 내년 정도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장주로는 당연히 SM과 지금은 YG 쪽을 YG. 좀 더 보되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또 큐브엔터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중국 멤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중국의 침투율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세팅을 해서 보자. 전반적으로 다 오르긴 하지만 거기에 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인그루드랩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현지화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서 세팅을 하되
소재나 용기 쪽이 조금 더 브랜드샵보다는 좀 더 유리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오늘 네. 그동안 잘 가던 소비에 대한 실적 기대주들 중에서 좀 꺾이는 쪽이 있어요. 음식료 쪽에서는 삼양식품이고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CNC 인터내셔널인데 둘 중에 딱 하나만 딱 답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조금 더 주의 경보를 울려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화장품 쪽은 이제 선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화장품. 네, 화장품,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화장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컨셉에 맞게 중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을 바라보는 게 맞고 시장은 계속 신선한 뉴스를 찾아요. 근데 화장품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신에 대안으로는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지금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